안녕하세요. 옥동중 2학년 학생 여러분, 역사쌤 박진주입니다. 요즘에 세계사가 엄청 많이 어렵죠? 어려운 단어도 많고, 이게 원래는 엄청나게 긴 시간의 이야기인데, 그거를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소화를 시키기가 많이 어려운 내용들도 많고 힘든 내용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나침반이라고 EBS에서 만든 그 세계사랑 관련된 유익한 만화는 아닌데 뭔가 그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링크를 해가지고 올릴게요. 그거랑 같이 보고 이제 복습을 해 주신다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이름이라던가 나라 이름이 워낙 생소하고 좀 외국어다 보니까 잘 안 외워지죠? 이것도 이제 긴 시간을 잡고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입으로 말하면서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배우는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일단 우리가 이 로마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공화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이고야. 우리나라가 뭐 올림픽이라던가 월드컵이라던가 이렇게 나가면은 그 우리나라 호칭이 영어로 이렇게 딱 적혀져 있잖아요. 그게 그냥 코리아가 아니었죠. 사우스 코리아도 아니었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리퍼블릭이 그 공화정이라는 뜻인데, 그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표인,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그 대통령이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는 형태를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공화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로마에서도 당시 옛날 나라에서는 왕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지만 여기는 좀 더 특이하게 그 지배자를 뽑는데 대표자를 뽑는데 그 시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그 대표자를 뽑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공화정의 발전. 원래는 로마도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형태였었는데, 근데 이제 그 왕이 로마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왕을 빠이짜이젠 쫓아내고 나서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 형태를 들여왔어요. 그래서 그 대표로 다스리는 사람이 그 집정관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집정관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다는 게 특이해요. 그리고 이 집정관이 정치를 똑바로 하고 있나 감독하고 조언을 해주는 그 이제 모임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원로원이었고 귀족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민으로 구성된 그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민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를 보면은 우리가 그 이탈리아 중에서도 이탈리아의 수도 가 이제 조그만한 도시국가로 출발한 로마였었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이제 엄청나게 큰 하나의 제국이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초기에는 귀족이 권력을 독점했었기 때문에 이 집정관도 귀족들의 대표였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로원도 귀족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민회가 있었기는 한데 앞에 있는 이 이제 집정관이나 원로원보다는 힘이 엄청 약했습니다. 근데 점점 땅이 넓어지면서 그 땅을 넓히는데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평민들이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권리, 그러니까 힘이 점점 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호민관을 설치하는데 그 호민관이 바로 평민의 대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는 그 귀족들의 대표인 집정관도 있고 평민의 대표인 호민관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평민들의 모임이었던 평민회가 있고 그 평민들의 그런 권리 같은 걸 보호해주는 법, 12표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로마 공화정이 점점 변질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일단 이 조그만한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점점 커져가지고 초록 색깔 땅까지 넓어졌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넓어지게 된 계기가 여기 건너편에 있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국가랑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게 바로 포에니 전쟁인데 여기서 로마가 이기게 됩니다. 로마가 이기게 되면서 이 이제 로마
옆에 있었던 지중해라고 하는 이 앞바다를 로마가 장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뒤로 땅을 넓히고 넓혀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회색깔 선까지 이제 쫙 넓어지게 되는데 오죽하면은 이제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라고 불리게 될 정도로 로마의 힘이 엄청나게 세져요. 그런데 이렇게 땅이 넓어지면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원래 땅을 넓히는데 싸웠던 군인들이 주로 평민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평민들이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포에니 전쟁으로 막 이렇게 뚜샷뚜샷 싸우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평민들한테는 별다른 보상이 없었고 귀족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이제 차지하게 된 넓은 땅들을 이제 귀족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대농장을 경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평민들 같이 스스로 농사를 짓는 자영농은 몰락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 땅도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완전 뭐 황폐화됐다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팔려고 해도 이 귀족들이 이미 만든 대농장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곡식이 저렴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장사가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점점 몰락을 하다 보니까 그라쿠스라고 하는 성을 가진 그라쿠스 형제가 이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평민들 자영농 육성을 위한 사회 개혁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쇠가 빠지게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별다른 보상 없이 지금 귀족들이 대농장 차지하고 띵까띵까 놀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자영농 지켜줘야겠다 하면서 사회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귀족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이런 자기들이 가진 땅 다시 다 토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군인 정치가들이 서로서로 권력을 가지려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혼란을 수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었고 혼란을 수습하려면은 이 사람 혼자서 권력을 이제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이 세야지 다른 세력들도 좀 이 사람이 진정하라고 아니면 힘으로 누르던가 아니면 이런 제도 한번 시행해 보자고 뭔가 명령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화파들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가 나라를 다스리는 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 카이사르가 혼자 독재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로마 공화정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라쿠스의 연설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라쿠스 형제고요. 들짐승도 저마다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로마 시민에게는 햇볕과 공기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병사들은 용감하게 싸웠고 용감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재산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이제 승리자이고 세계의 지배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은 이제 자기 것이라고는 흙 한 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땅이 없다는 거죠. 자영농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포에니 전쟁 같은 많은 전쟁에서 이런 시민들이 활약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귀족들의 대농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가 자신의 땅을 가지고 경작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자영농을 육성하는 걸 목표로 하였는데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로 넘어가게 되었죠. 이게 바로 로마 앞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